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번 강의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그 업종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 시간에 정보를 어떻게 습득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 그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 하셨잖아요. 이분 저분하고 데이트하다가 결국은 지금 결혼하신 분하고 사시잖아요. 결국은 그 원리하고 똑같이 이 업종 선정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나는 요걸 하겠다. 요 사람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예비 단계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릴 때 과거에 보면은 시골에 가면 양조장이 있었죠. 우리 동네 옛날에 양조장이 있었으면 최고 갑부였어. 시골에. 근데 그 양조장집 지금 가면 있나요? 없죠. 세월이 무상하죠. 그렇죠? 다 없어졌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잘 살게 되고 소득 수준도 달라지고 문화 환경도 달라지고 국제 교류도 달라지다 보니까 사회가 변했죠. 지금 양조장 하고 있으면은 전통주로 가지고 그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대우받겠지만 이미 그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시대와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 수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이게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정보를 여러분 그 수준에서 습득을 해가지고 업종을 선정하는 부분이 단순 어떤 보게 되면은 한 부분만 봐가지고 이렇게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종을 선정하는 기술은 그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기술은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아까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도와 어떤 그 신용도 이거와 맞물려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개인 창업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개인 창업은 쉽게 남이 도와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업종을 장사를 하다 보면 2, 3년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꾸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뭐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업 아이템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부분하고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현재 있는 업종이 좋고 뭐 정보를 통해서도 습득을 했겠지만 그런 업종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업종을 프랜차이즈의 경우 그 업종을 영위해 가는 그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그걸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업종 같은 경우가 정보 습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수십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종류가 있고 수백 개 어떤 그런 그 아이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그 고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그 창업 시장에 많은 그 창업을 하게 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보게 되면 직장을 다니거나 하다가 직장을 간두고 나와서 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창업을 그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업종 선택에 그 조언이 되는 또 체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반드시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경우가 그러면 과연 이 업종이란 게 뭐냐? 업종이 아까 양조장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양조장이 오늘날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류 회사나 큰 거 이런 걸로 바뀌었겠죠. 그렇죠? 바뀌었겠죠. 근데 이 업종에는 뭐냐 하면 변화하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했지만 바뀐 게 있어. 동네 구멍가게 슈퍼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 조그만 게? 그게 아니고 편의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편의점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왜 그렇게 만여 개가 넘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소비 패턴이 바뀌고 세상 살기가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매 형식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구멍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가기가 좀 깨름직하고 내 품위가 있는데 그리고 나 바빠 죽겠는데
제품도 고르기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 의해서 깔끔하게 정돈이 돼 있고 고르기 쉽고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좋은데 그런 데 가서 구매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면 잘 보시게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업종이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하면 옛날에 없던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제과점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과점 우리 어릴 때 어디 가서 사 먹었습니까? 동네 슈퍼에 가면 이게 빵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전부 전문점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커피 전문점 있잖아요. 많죠? 많이들 드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게 뭐였어요? 다방. 잘 아시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 시골에 지금 가면 뭐 다방이 남아있겠지만 그런 게 우리의 소득 수준과 환경과 형태에 따라서 자꾸 변해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흐름을 타서 이걸 갖다가 국내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종이 있어요. 외국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 좀 이렇게 성숙이 되는 그런 아이템인데 외국에서 아주 시스템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적으로 잘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회사와 외국에 있는 회사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그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다 둘러보고 이렇게 했었을 때 거의 뭐 외국계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스템화를 우리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많이 고민을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웃나라 일본이나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그런 업종들이 들어와서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 나라에서 못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것들이 딱 들어와서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딱 맞아가지고 이 성황리에 이 운영되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업종은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느 것이 돈을 많이 벌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우리의 국민들에 맞는 소득 수준과 우리 환경에 맞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사업 아이템으로 정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브랜드 이게 이제 브랜드라고 그러죠. 이런 것부터 통째로 아예 다 들어옵니다. 통째로 다 들어오는 건데 통째로 다 들어와서 심지어는 뭐든 이런 종이 하나까지 똑같은 양식의 문구 형태까지 다 들어오는데 그럼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내에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 소득이 바뀌고 사회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소득 수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걸 아셔야 되겠죠. 이 회사의 이름을 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정하고 업종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정하고 프랜차이즈니까 운영 시스템을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맹점주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 업종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업종이 좋아도 이 운영하는 본사가 부실하게 되면 그 업종이 존속될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종 2, 3년이 못 가. 그렇지 않거든요. 훌륭한 탄탄하고 그런 본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보면 15년, 20년 가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과점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보면은 우리가 커피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아주 본사가 탄탄하고 가맹점을 위해서 이 운영하는 회사들을 보면은 그게 15년, 20년을 가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 이 업종을 탄생시킬 때 그런 개념으로 의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도 업종을 선택할 때도 그 본사가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렇죠? 결국은 창업할 때까지 오픈할 때까지 계속 정보 습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나 가맹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결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우리가 본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대한 정보가 거기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업종의 같은 경우는
수많은 혹자들이나 정보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유망업종, 성공 아이템 이런 거 많이 나오시죠?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요. 그거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아이템이 안착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유망 아이템, 성공 아이템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할 뿐이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망 아이템이라든지 성공 아이템은 그 본사의 안정성, 신뢰성, 본사의 시스템 그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업종을 선정할 때 유망한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하면 돈 버는 아이템 뭐예요? 물어봐요. 저는 항상 이래 대답해요. 그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으로 상담을 하고 물었을 때 그분들이 상담자들이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돈 버는 게 뭐고 유망한 게 뭐냐고 묻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공 아이템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이렇게 몇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가 현상으로 봐서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조직으로 그다음에 현재 가맹점주를 위해서 어떤 사장이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느냐 그거와 업종 그 회사에 운영하는 회사의 업종과 운명은 같이 한다는 거.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 그게 가장 우리가 그 기업의 업종에 지금 현재 안 좋은 업종도 시장에 나가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없는 업종도 시장에 나가 보면 잘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과거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찜닭이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었었죠. 다 없어졌죠. 근데 지금 모 회사에서 찜닭집 같은 경우 이렇게 한 두서너 개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거든요. 그 아이템은 안 되는 아이템인가요? 아니죠. 네, 그래서 판단을 우리가 유명하고 지금 올해 뭐 뜨는 아이템이 뭐냐 이런 걸 쫓다 보면 딱 쫓던 게 뭐요? 네,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디가 뜨는 아이템 뭐냐, 돈 버는 아이템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건물, 절대 건물입니다. 절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업종 선정은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내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을 어떻게 선택을 했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보니까 후회하십니까? 후회 안 하죠? 예, 후회 안 할 수밖에 없죠. 왜? 잘 골랐으니까. 남편은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 골랐으니까 후회를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업종을 선정하는 데는 몇 가지 그래도 우리가 업종을 선정하는 데 몇 가지 중요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된 본사의 신뢰도, 확실성, 그에 대한 부분에 시스템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부분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거. 이거 특별한 아이템이야? 남들이 안 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 저기 지리산 꼭대기 가서 하시지. 내 이 말을 하거든요. 남들이 안 하고 신규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이템 찾아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희소성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나만 하니까 고객이 내 집만 찾을 것 같은 그런 망상에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이 시장에 한두 개밖에 없는 그런 어떤 희소성을 갖고 있는 그게 검증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 희소성에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찾기보다는 좀 어떻게 약간의 성숙된 아이템을 업종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희소성을 있는 아이템들은 그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아이템으로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보게 되면은 실제 어떤 아주 뭐 이렇게 검증이 돼서 차근차근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업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가 우리나라 사람 심리 희소성에 있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처음에 모델샵을 열고 그걸 1년, 2년 검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 이렇게 괜찮으니까 이렇게 파는 거라고 이렇게 괜찮다고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이 있고 그렇게 있는 아이템을 절대 선택을 하시면 곤란하다. 세 번째, 우리 바로 뜨는 희소성과 약간 연관성이 있지만 바로 뜨고 처음 올해 2007년 신규 아이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우리 그거 굉장히 좋아해요. 또 왜 좋아하냐면 야 남들이 하니까 내가 또 그것도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자, 이게 고스톱 잘 치시죠? 잘 쳐요, 못 쳐요? 에이, 자, 고스톱을 치면 초찌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 초찌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쌀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뜨는 아이템 딱 선택해갖고 야 저거 괜찮다 해서 정보 괜찮겠다 딱 먹는 순간에 어떻게 돼? 싸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신규로 나오는 2007년 뭐 아이템, 2008년 신규 아이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이템 선정해야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뜨는 아이템 그런 문구에 그런 거에서 나오게 되면 일단은 뭐냐면 좀 우리가 한 템포 늦추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냐면은 돈 되는 거 없냐 이래 물어봐요. 돈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봐요. 근데 돈 되는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돈 되는 거 자체가 실제로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컨설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접해보거나 경험해보거나 자기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종 선정에서 우리가 가장 네 번째로 어떻게 보면은 체크해 봐야 되는 내용이 돈 되는 거 쫓아가갖고 업종은 업종이고 이렇게 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업종이 저 장사하면 얼마 남아? 이거 보죠. 이거 손익계산서 보고 저거 얼마 남아?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런 업종 선정을 할 때 가장 관여 깊게 들어가는 게 부분이 이게 한 달 장사하면 얼마 남는 거야? 그거 딱 보고 나 이 아이템 할래. 이렇게 나가요, 안 나가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그게 돈 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범하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을 선정하는 데서 프랜차이즈 업종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어떤 공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주의하라고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게 또 뭐가 있냐면은 업종이 뭐냐면 급조된 게 있어요. 급조된 거는 뭐냐면 업종이 급조된 거는 법적 규제나 우리 과거에 건물의 청소를 이 기계로 닥터라고 그러죠. 저 안에 위에 있는 거 저런 닥터를 청소하는 그 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98년, 99년 그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청소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건물주들이 항의를 했어요. 그거 다 어떻게 청소하냐. 그래서 그 법이 없어졌잖아요. 그 가맹점주들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잖아요. 이 급조된 아이템 업종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급조되는 거는 탄생되는 배경이 국가에서 법을 제정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나오는 아이템들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법이라든지 뭐 이런 유통법이라든지 법을 정해가지고 했었을 때 업종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여러분 뭐냐면 어떤 형태에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복합이 있어요. 복합. 한 매장에서 여러 개의 아이템을 하면 고수익을 얻습니다. 이런 내용 보셨어요? 없었어요? 업종에. 업종을 선정하는 데서는 업종 간의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고객이 뭐냐면 여러 번 접해보고 이 괴리감이 없는 아이템들은 한 매장에서 섞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커피 한 20, 30년간 너무나 우리가 즐기고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그게 한 매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복합 아이템, 퓨전 아이템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걸 여러 개 한 매장에서 막 여러 아이템을 갖다 짬뽕 시켜 놓는다 그래서 자, 칼국수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뭘 팔아요? 그따다가 아이스크림 팔면 돼요? 그따다가 떡국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궁합이 맞거나 궁합이 맞는다는 뜻이 뭐냐면 고객이 뭐냐면은 자연스럽고 그런 아이템에 대해서 접해져 있었던 그런 아이템들이 한 매장에 있었을 경우에는 아이템 간 충돌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업종이라는 건 사회 문화, 그다음에 우리의 소득 수준 이런 트렌드와 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매장 안에 막 5개, 6개를 넣어 가지고 시너지가 나오는 그런 아이템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본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 이 아이템 간의 충돌이 나기 때문에 그런 그 복합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그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런 아이템 업종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6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이 아이템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매장 관점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시스템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매장에서 우리가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이라는 거는 매장에서 먹다가 참 맛있네. 우리 집에 뭐 누구 좀 친구 좀 갖다 줘야 되겠네. 내 남편 좀 갖다 줘야 되겠네.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그랬을 경우에 이것 좀 싸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가져가는 게 테이크아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테이크아웃만 가지고 업종을 가지고 나와서 그런 업종들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 그 테이크아웃의 주된 내용들이 뭐가 있습니까? 과거에 3, 4년 전에 쭉 보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커피 테이크아웃 좀 많았죠. 네.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 없어졌죠. 네. 다는 아니고 조금만 남아 있어요, 그렇죠? 남아 있는데 그게 과연 테이크아웃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적으로 업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아니거든, 그거는. 그 개념 자체가 먹다가 괜찮으니까 나 집에 가서 놔두고 먹어야 되겠다. 아들 줘야 되겠다. 남편 줘야 되겠다. 뭐 시어머니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테이크아웃으로 가져가는 거거든.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그걸 하나의 업종 컨셉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온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은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또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장에서 우리가 배달 컨셉이라고 업종이라는 게 나온 게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배달도 우리가 쉽게 접해보고 느끼고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은 배달의 어떤 아이템의 업종이 맞는데 이 업종 자체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에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배달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지금 배달을 한단 말이야.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꼭 집어서 제가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꼭 배달을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전단지가 들어와서 보면 뭐 이런 것도 배달해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배달의 아이템이 안 맞는 그런 업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 선택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성, 확실성, 신용도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이 업종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것을 간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업종을 한번 예비 창업자들이 선택을 해서 내 사업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그 생활을 영위를 해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단순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로 선택을 했었을 때는 그런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업종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본사의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그 연관지어서 봐야 된다는 거. 아, 저거는 그냥 오래 뜬다니까. 그다음에 지금 괜찮다는 거니까. 뭐 영희 엄마가 앞집에 영희 엄마가 뭐 좋다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신문에서 좋다고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업종을 선택을 하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이 일단 꼼꼼하게 체크하고 분석한 그 정보에다가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런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적으로 연관되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업종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 남편을 선택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 같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네. 예. 자, 오늘 강의 들으시냐고 수고하셨고요. 꼭 반드시 창업하셔가지고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